들숨날숨 관찰하는 방법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 스스로 지어서 하는 들숨날숨은 관찰하기. 그리고 둘째,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날숨을 관찰하기. 여기서 일부러 지어서 하는 들숨날숨 관찰법은 듣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숨날숨 호흡을 관찰하는 까닭은 욕심과 성냄을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스러운 들숨날숨에는 오치온의 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지어서 하는 들숨날숨에는 오치온 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림을 위한 들숨날숨이니까요. 들숨날숨의 본디 성품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들숨날숨은 몸의 세포가 영양물질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며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들숨날숨에서 알아차림할 것은 자연스러운 들숨날숨에는 오치온의 힘이 와서 부딪히면 그 힘의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들숨날숨이 고요하지 않고 거칠어지며 여러 가지 짓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들숨날숨에서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욕심과 성냄에 휘둘려 잘못된 것으로 이어지다 보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때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고 잘못된 이성관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거친 욕설을 하고 요즘은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으로 댓글도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답니다. 그러니까 들숨날숨을 좋아함으로 대할 때와 미워함으로 대할 때 또는 망설임으로 대할 때 들숨날숨이 여러 모양으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네. 사람도 잘못된 짓을 하치면 본디 있는 힘보다 더 많이 써야 하기 납니다. 열을 내며 힘을 쓸 때는 산소도 더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나오니까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보통 때의 자연스러운 들숨날숨이 아닌 욕심만큼 또는 성내는 만큼 느리거나 빠르게 짧게 또는 길게 하는 들숨날숨이 되는 겁니다. 들숨날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알아차림을 공부하면 자신이 짓는 행위에 따라 들숨날숨이 다르게 일어나며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곧 들숨날숨 알아차림을 한다고 해서 먹고 자고 사는 일이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먹으면서 걸으면서 누워서도 관찰할 수 있기에 시간이나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요. 들숨날숨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한쉼 없이 일어나는 들숨날숨을 끊임없이 알아차림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하는 것 때문에 먹고 자고 사는 일이 어그러질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곧 부다가 일러주신 수행법은 먹으면서 걸으면서 앉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알아차림이 끊기는 일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수행처가 따로 필요하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치온의 들숨날숨에 숨어있는 욕심과 성냄은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숨어있는 낄레사, 곧 숨은 번뇌란 잘못된 업을 짓고 난 뒤 그 짓의 결과가 되는 몸과 마음의 요소들이 생기면 좋다고 느끼건 욕심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건 불편함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건 잘 드러나지 않아 마치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숨은 번뇌라고 합니다. 이 숨은 번뇌를 없애려면 반드시 오치온 들숨날숨을 살피고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느낌과 마음법을 알아차림하는 것에도 이 방법뿐입니다.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잠자는 것과 같은 이 숨은 낄레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들숨날숨을 끊임없이 살피고 알아차림하다 보면 몸에 숨어있는 숨은 번뇌를 찾을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낄레사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생긴 낄레사를 없애기 위해 오치온 들숨날숨에 마음 기울여 살피며 자연 성품의 들숨날숨인가 오치온 들숨날숨인가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닌가 내 몸인가 내 몸이 아닌가 나인가 내가 아닌가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사띠빠따나는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묶어두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들숨날숨을 본다 함은 들숨날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미얀마 석담에 집을 벌어합니까? 힘만 보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인이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가면서 머슴에게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그동안 집 좀 잘 보고 있거라 시키니 머슴은 알았다며 집을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씨가 날아와 집 한 구덩이를 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나 머슴은 주인이 집을 잘 보라고 한 말만 떠올라 집만 뚫어지게 보더랍니다. 주인이 돌아왔고 집이 거의 다 타고 있는데 집만 보고 있는 머슴을 보고 화가 나서 이놈아 집을 보랬더니 집안을 보고 집을 안 보고 뭐 하고 있는 게냐. 그러자 머슴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꼼짝도 안 하고 얼마나 보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집을 잘 보라는 말은 집에 도둑이 들거나 위험이 닥치면 도둑을 쫓아내고 위험을 막아주라는 말이겠지요. 꼼짝 안 하고 뚫어지게 바라본다고 해서 잘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이들은 머슴과 마찬가지로 몸 알아차림에 들숨날숨을 보라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들숨날숨만 보고 있는 격입니다. 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제대로 살피고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숨날숨 알아차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들숨날숨은 몸 알아차림인데요. 우리가 저번에는 몸, 마음, 느낌, 법, 요것들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저번 주에는 그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종류들이라고 하는 게 다 말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각 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말뚝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종류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콕 집어서 몸 알아차림 가운데서도 호흡. 그러니까 몸 알아차림에서는 이 숨을 알아차림하는 건데 배를 관찰하기도 하고 코끝을 관찰하기도 해요. 우리가 몸 알아차림 할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흡,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다. 호흡에서는 뭐를 알아차려야 할까? 맨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그냥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다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그렇게 맹목으로 가만히 지켜보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숨을 들이쉬고 일단은 그렇게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숨 쉬고 내뱉고 하는 거를. 그런데 그거 말고가 아니라 더 깊이 뭘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강조하지만 집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해 명상하고 알아차림 명상할 때 들리면 들리는 대로
또는 마음에서 생각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자. 어느 한 대상에다가 집중해서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신수신법을 다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들숨날숨 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 알아차림만 딱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들숨날숨을 지켜보는 데에서도 를 중요하게 알아차림해야 되느냐, 여기에 오치운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욕심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이 숨결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풀 깎는 기계에다가 또는 자동차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가 욕심이나 성냄이 일어난 상태에서 숨을 쉬는 거는 호흡이 불완전해요. 그리고 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의 에너지 소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깎이는 풀을 계속 깎으려고 그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과 같고, 자동차가 힘이 딸리는데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연스러운 숨은 그냥 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는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게 영양물질로 바뀌어서 내 몸의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숨인데, 이것을 일부러 지어서 한다거나 그 왜 예전에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일부러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깊이 내뱉, 초보자들은 그 일부러 숨을 지어서 이렇게 쉬다 보면은 막 눈이 아프고 머리가 막 띵하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런 어떤 증상들을 겪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숨을 보는데 그 숨결에도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 성지순례에 다녀와서 여독이라는 걸 안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일주일짜리를 갔다 와도 하루 이틀은 되게 피곤하고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몸 아픈 거하고 달라요.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제가 몸살도 났고 감기도 걸리고 이랬기 때문에 몸은 아팠어요. 와갖고도 아팠고 기침도 다 안 떨어져가지고 기침도 나고 이랬지만 몸 아픈 거하고 다르게 뭔가 지친 거예요. 뭔가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막 지친다라는 이 말이 저절로 나오고 쉬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뭔가가 몸이 축 처지는 듯한 느낌이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요번에는 없었어요. 몸은 여전히 이렇게 보면 구석구석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그 뭔가 막 다 쏟아낸 듯한, 내가 에너지가 딸린다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여전히 혓바늘은 돋아 있고 막 몸은 조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정신 힘, 그러니까 정신력은 그렇게 지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하고 가만히 이제 좀 관찰을 해봤더니 제가 인도 성지 순례하는 동안에 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착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12명이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내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해진 일정대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침 어떤 데는 뭐 4시 반 5시서부터 움직이기도 하고 저녁 밥 먹고 난 뒤에도 어떤 데는 일정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동안에 13명이 한 몸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내 뜻과 같이 다 움직여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근데 요번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빨리빨리 내려놨어요. 이것 또한 욕심이구나. 이것 또한 집착이구나. 그걸 빨리빨리 내려놔 버릇하고 그냥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그 한 명 한 명, 그 12명이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말이나 행동으로 그냥 정성껏 할 뿐이었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 안 움직여 준다고 해서 막 거기에 막 짜증을 내거나 또는 집착을 하거나 막 힘들어 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 효과가 여기 끝나고 와서도 지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날까지도 몸은 엄청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와갖고도 한 2, 3일 동안 혓바늘이 계속 돋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 몸의 에너지가 딸리니까 아팠던 상황이고 몇 년 만에 처음 또 외국 나가는 거고 이랬기 때문에 몸은 조금 버거워했는데 마음의 힘을 그렇게 막 아주 기를 쓰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애쓴다 뭐 열심히 했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말 속에는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잘 되면은 잘 됐구나로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막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집착하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가 엄청 많이 힘들었고 아마 여독 우리가 그냥 일반 말로는 여독이라는 말로 퉁쳐서 하는 말인데 그것에 엄청 많이 휘둘렸을 거예요. 여독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안 그랬어요. 그냥 도착해서도 그 다음날 여전히 그냥 아침 제가 알람 맞춰놓은 거에 일어나서 외경하고 명상하고 그때도 다 움직였거든요. 그럼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걸 허심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허심하고는 다르죠. 어떻게요? 허심은 비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그 애면 하는 거 하지 않고 네. 허심한 거 아니에요? 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글쎄요. 허심을 어떤 예를 들어서 뜻에서- 여러 명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쫓겨 있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루 자산에 꾸물거린다. 그러면은 딴 데 같으면은 빨리 갔으면 그러고 좀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 허심 아닌가요? 그게? 그러게요. 일반 것들은 뭐 어떤 불교 용어라도 그 허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공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달랐다는 건가요, 그럼? 그 말을 좀 일부러 그렇게 지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 받아들이면 또 이제 그냥 공사상하고 연결되고 문자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는 마음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음, 있는 그대로 보는지 거기다 꼭 어떤 이름을 음, 붙일 필요는 없고 음. 예. 그럼 그냥 받아들였다는 얘기하고 같게 볼 수 있겠네. 네, 예. 그냥 이 있는 상태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끄달리지 않고 예, 예.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쉽지 않죠. 예, 그렇게 안 하고들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집착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욕심대로 안 되면은 일어나는 마음들이 쭈르륵 다 딸려와요. 그렇죠. 예, 거슬리고 예, 뭐.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집착에서 나온 것들인데 일단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상황을 지금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예,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없는 거죠. 허심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그렇게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지금 일어나는 숨결을 보는데 가만히 앉아서 맹목으로 보지 말고 바람이 구는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저 바람에 지금
바람이 어떤 데는 바람도 바람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자연 성품으로 볼 때 바람도 바람 나름이어서 어떤 태풍 같은 바람이 올 때는 막 물건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 막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러면은 바람을 살필 때는 위험한 요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바람을 살피는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연 현상에서의 살핌 그렇게 하듯이 우리 숨결도 자연 성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숨을 쉬고 있는지 성냄이 들어가서 숨을 쉬고 있는지 그 욕심이 많이 들어갔구나. 근데 욕심이 들어간 건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는데 성냄이 들어갔을 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씩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막 숨을 쉬는데 씩씩거린다 그러잖아. 막 콧바람 씩씩하면서 너 왜 이렇게 씩씩거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어디 뭐 화나는 게 있으면은 막 호흡을 편안하게 못 쉬어요. 그냥 불안전하게 막 숨 넘어갈 듯이 막 그런 심하게는 그러다가 진짜로 노인분들은 쓰러지잖아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숨 쉬는 데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 법 이런 것들 속에서 그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집착이나 욕심, 성냄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뭐 서고 뭐 음료수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던 또는 뭐 일을 하든 물론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할 때 우리가 단순 노동할 때 우리가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하는 거에 또 내가 욕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는 오추온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거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서 뭘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하면은 아는데 여기에 오치온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탐진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게 진짜 알아차림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결국 깨어 있으라는 소리 거죠. 네,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것에도 어쨌든 그 법 알아차림과 동시에 같이 굴러가야지. 어느 하나만 딱 띄어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참 잘 안 되네요. 동시가 멀티가 안 돼요. 이거 멀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연습량이에요. 연습량. 자전거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능숙하게 자전거를 잘 타는 것처럼 자전거가 아무리 고급 자전거를 갖다 놔도 연습 안 하고 1년, 2년 안 타면은 녹슬고 뻐걱거리고 뭐가 이게 체인이 뭔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을 갖다 놔도 안 쓰면 그러니까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모든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버릇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자꾸 그래서 집에서 1분씩이라도 틈마다 해보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 연습의 총량이에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더 뭔가가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